네, 일단 우리 스케줄을 얘기 좀 해주자면 올해 2주가 남은 상태고 그다음 1월달까지 해서 6주 남은 상태예요. 2주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올해 거의 끝났어. 그래서 약간 뭐 고생 많았고 한 학기만 잘 일단은 빡세게 일단 가고 이게 좀 더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2월달부터는 2월이 한 10일경인가? 그때 서울 연휴가 있어서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때 이제 수특을 하면 돼. 수특 영어 3월까지 수특 영어는 마무리가 돼요.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그래서 6주 동안 지금 우리가 이제 먼저 하는 건 2가지 할 거거든? 이게 이제 작년 거 포함을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서 독해를 다시 한번 지문 자체는 많지 않아. 한 70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시간에 한 6개 정도만 진도는 나갈 거예요. 좀 천천히 설명을 해주고 복습을 좀 다져주고 그 다음에 단어 시험을 지금 보니까 내가 느낌상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제 단어를 조금씩 바꾼 것들에 의해서 그치? 3학년 때도 그건 똑같거든? 니네는 약간 난도를 줄 때 단어 난도를 좀 올리더라고. 송촌하고 좀 달리. 나 지금도 기억 남는 게 진짜 무적이 잘 안 나온다는데 인빈서블 뭐 이런 거 있었어. 2, 3년 전에. 이거 참 안 쓰는 말인데. 니네 학교에서 사용하는 말이거든. 그래서 기억에 남는 단어야. 왜냐면 또 내용은 뻔히 아는 건데 주제인데 뭐 저런 말을 써가지고 같은 지문을 송촌도 내고 니네도 냈는데 니네 선택지를 얻게 된 거지. 송촌도 문법을 내고 이렇게 돼가지고 다 틀리게 했던 지문이었거든. 단어를 좀 해주면 되는데 일단은 이게 지금 단어가 니네 책으로 봐야지. 이게 책이 2개로 구성되어 있어. 앞에 독해 지문이 있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은 펠라지인데 154페이지라고 써있는 거 끝난 데서 이렇게 단어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어. 그럼 이게 올해 수특 교재 니네 거 말고 올해 고3 애들 거. 어차피 수특은 약간 반복이 많이 되니까 이거를 내가 볼 때 한 타임에 3강 정도씩만 외워오면 될 것 같아. 3강. 원래 3학년 때는 4강씩 하거든? 근데 1강 정도 줄여도 될 거는 같아. 3강씩 하고 쓰는 시험으로 보는데 다 쓰기 힘드니까 뭐 135 쓴다든지 그때 약간 랜덤하게 공부를 해보란 말이지. 도움 될 거야. 왜냐면 이게 어차피 수특 교재 다 비슷한 단어 계속.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아쉬운 거는 예문이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그것도 너무 양이 많아지니까 그죠? 3강 정도씩만 하면 되겠고 그다음 본지문은 예습으로 한 6개씩만 풀어보면 돼. 예습으로 6개 그다음에 3강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이제 1월 말까지 끝내고 사실 이제 우리는 그게 필요하지. 여기다가 우리가 뭐가 있냐면 자유소리가 있잖아. 저번에 산 거 이거 해야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번 주는 말고 니네 이달 말에 방학인가? 1월 8일. 1월 8일? 니네는 그 방학 때 올해는 뭐 학교 가서 뭐 수업 오전에 하고 그런 거 하냐? 네. 오전에만 하냐? 모르겠어. 근데 다른 데는 오전에밖에 안 한다고 그런 얘기. 오전에는 하는데 자습하는 애들은 자습까지. 수업은 많이 안 하고 예전처럼? 두 교시하고 끝이에요. 수업은? 그건 좀 그렇다? 2교시하고 그 가운데. 아니, 2교시. 방학이 2개니까 2시간, 2시간, 4시간. 근데 11시 몇 분에 끝나던데? 밥 안 먹고? 네. 잠시만요. 그러면 이제 자습하는 애들은 뭐 제가 밥 사 먹고 다시 네, 돌아가는 거야? 그쵸? 그렇다? 그게? 겨울에? 네. 또? 요즘 같은 때? 그러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자유소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때 뭐 빈칸이랑 순서랑 문장살펴를 했는데 나머지 유형들을 일부 좀 추려줄 테니까 근데 그것까지 다 해가면서 이제 뭐 하기는 좀 부족해도 그래도 일부 한두 개
한 2개 정도씩 질문 받아서 할 수 있을 거니까 일주일에 한 강 정도만 하면 돼. 그럼 6강 정도만 지우자 이거지. 뭐 주제 제목, 무슨 뭐 함의, 어휘, 요양문, 뭐 그런 정도로 할 수 있잖아. 이해되지? 그래서 니네 이 플러스 이거 좀 다음 주부터는 해야 되겠지? 이번 주 크리스마스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5주 정도. 이것 좀 해서 중요한 것만 하면 되니까. 그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 3월 달에는 이게 이제 그 한타는 16개 지문씩 해서 쭉쭉쭉 나갈 거거든? 다 보지 못하고 추려서 볼 거야. 중요한 지문만. 문제는 다 풀어보고 단어 시험은 똑같이 이거 지금처럼 똑같이 가는 거야 되고. 이때 중요한 게 단어 시험 일단 잘 쳐놓는 게 일단 중요해요. 이때도 단어 시험 플러스 일단은 중요한 지문에 대해서 숙지를 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4월 달에는 내신 대비 하겠지? 그럼 이때는 지문을 다 안 봤던 거를 이때는 지문 다 채워가지고 이때 그냥 책으로만 할 거고 교재, 문제풀이처럼 이때 이제 우리 내신형 교재 만들어서 다시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5월 보통 초 정도의 중간고사를 보잖아. 중수원 정도부터 6월까지 또 내신 대비하고 10월 초 정도의 기말고사 보잖아. 그럼 이제 1학기가 마무리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8월 달에 일반적으로는 자소서 쓰느라 뭔가 겁나 바쁘게 막 정신없이 보내고, 그다음 9월부터 번쩍 해가지고 이제 수능 최저를 위해서 다니는 걸로, 이렇게 보통 이런 식이야, 스케줄 상태는. 근데 내가 한반대까지만 목표로 해서 나는 수능 최저가 필요 없어 하면, 그때까지 하고 이제 일단 안녕, 나중에 만나, 뭐 이런 식이 되긴 하는 거고, 보통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이제, 올해는 27일날 최종적으로 대부분 다 발표가 난대. 오늘 그 성적 발표가 됐거든, 수능. 네, 올해는 해도 올해 괜찮은 것 같아. 올해도 대처를 열심히 해줬고, 잘 갈 것 같거든. 지금까지 얘기 들었을 때, 최저들 뭐 잘 맞춘 것 같고. 이제 너야. 이제 너야. 이제 네가 주인공이야. 이제 이렇게 이 무대에. 그래서 일단 다 너무 길게 보지 말고, 당장 여기까지 단편적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 열심히 해줘야지 뭐. 3월까지 열심히 해줘야 돼. 흐트러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시험 분량은 이게 이제 니네도 60개에서 80개 사이 정도였거든 항상. 그 전에 이거였는데 이게 작년 올해죠. 올해 80개로 늦었어요. 올해 송촌보다 그 전에 송촌보다 내가 한 10개 정도 조금 적거나 비슷하고 그랬는데 올해 송촌은 줄여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니네는 일단 80개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지문이요? 수특 영어. 개수. 그래서 이제 이거를 더 늘어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80개 이상 나온 적 없고, X가 80개였었으니까, 올해도.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게 이제, 어쨌든 이때 했던 걸 다시 하는 거잖아. 근데 보통, 이때 이제 하게 되면은, 물론 빼먹고 안 한 것도 시험범위 들어가는 게 있을 수 있겠죠. 혼자 셀프로 공부하고 학교 수업을 하고 이렇게 하긴 했겠지만은, 근데 여기는 대충 기억이 나. 그냥 그나마 오래 안 돼가지고 이거 할 때쯤 되면 어차피 이 책이 후반부가 되는 거잖아. 이런 게 있었나요? 이런 느낌들 같더라고. 근데 어쨌거나 그걸 뭐 남겨서 갈 수는 없으니까 중요 지문에 대해서는 숙제를 좀 리뷰를 해보고, 개인적으로 잘 풀린 것도 정독 한번 해보고, 단어는 좀 꾸준히 외워줄까? 이거를 꾸준히 잘하고 이거 하라는 거 잘 꾸준히 잘하면 이때 뭐 그냥 큰 문제 없이 그냥 가더라고. 그치?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의 문제는 내가 볼 때는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좀 높지는 않았는데 정확하게 좀 분석을 다 못 해봤는데 어떻게 봤을 때는 단어 조금 바꾼 거에서 좀 내가 난이도가 높은 단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에 조금 확신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오답이 좀 나오고 그런 것 같아. 근데 그게 또 웃긴 거는 또 니들만 대답되는 건 아니라는 거니까 또 전체적인 문제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야. 했어. 그래서 우리가 그 방향성 자체는 뭐 3학년은 되게 공통적이에요.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잡생각을 할 필요 없고, 대신 이제 장점은 뭐냐면 그래도 영어의 단점이 타 과목하고 좀 다른 게 기존에는
수학 같은 경우에도 미리 공부 쫙 할 수 있잖아. 영어는 한 달 전에 시험범위 나오는 게 있잖아. 그래서 그 기간에는 어떤 걸 해내야 됐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 미리 주는 거거든. 범위들 어디까지 나와 이게 좀 거의 거기서 크게 변화는 없어. 일부 한두 개 추가되는 것 뿐인 거. 약간씩 바꾸긴 하더라고. 조금씩. 근데 어쨌거나 예상이 다 되기 때문에 범위가 다 정해져 있어. 니네는 또 그 영어를 두 개로 나눠서 보잖아. 문과가 참 이과나 그렇다. 그래? 보면 이게 문과는 영어를 두 개를 나눠서 봐. 어떻게? 과목이 두 개요. 뭐 영미문학 읽기, 뭐 영어 이름 뭐 과목이 뭐 영어 통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영미문학 읽기라는 게 있어. 저도 영민으로. 그래? 그거 두 개로 보는 거예요. 시험. 그냥 시험만 두 개 보는 거예요. 범위는 똑같아 쪼개가지고. 그래서 80개쯤 여기서 40개, 여기서 40개 이렇게 하는 거야. 합쳐가지고 합산해서 뭐 50수인가 그렇게 나오잖아. 그렇지. 하나는 20수짜리, 그러면 30수짜리. 이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한테 좀 헷갈렸는데 두 개로 나눠보고 이과는 하나로 보고 그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올해는 한번 나눠서 봤던 것 같으네. 이제 보니까. 근데 어쨌거나 내 입장에서는 그냥 그 구분하진 않으니까 정 범위가 있으면 그대로 갔으니까 그걸 되게 신경 안 썼는데. 그래서 하나는 잘 봤는데 하나는 못 봤어요. 이런 경우가 있긴 있었어. 근데 그러면 안 되지, 그지? 내가 미리 준비를 해서 가는 거니까. 그리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니네는 그 강 나가는 게 뭐 짝수강, 홀수강 뭐 이런 식으로 가시더라고. 그래서 나눠가지고 하니까. 근데 같이 그냥 다 하면 되네, 여기 보면은. 그지? 시험범위 어떤 조절만 좀 있을 뿐이고. 그러니까 유리한 거 있잖아.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잖아, 이제. 그지? 그래서 이제 나오면 바로 들어가는 거고. 사실 또 그거를 공부를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뭐 그것도 뭐 통계 또 당연히 도움이 되긴 하겠지, 당근. 그래서 기본 교재는, 품질이 좋은 교재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역시, 복습을 꼼꼼하게 하면서, 단어를 거르지 말고 해봐라, 이번에는. 그치? 거르지 말고 해라. 이게 좀 힘들긴 하겠지만, 뭐, 그렇게 한번 해봐. 자, 그러면은 오늘은 조금만 하나씩만 한번 보도록 할게. 1페이지를 한번 봐봐. 단어 한 타임에 3강, 일주일 6강, 그지? 그 다음에 짜리 스토리는 다음 주부터 하는 걸로 하자고. 이번 주는 그거 하기도 힘들다니까. 자, 일단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거는 뭐 개념할 때 보긴 봤던 건데 한번 다시 볼게요. 이거만. 나머지는 뭐 질문은 대비가 됐지만. 일단 이제 단락, 문제 출제 단위인 단락 자체는 가장 기본적인 잊지 말아야 될 게 이거는 하나의 단락, 반드시 하나의 주제다. 그래서 하나의 단락, 하나의 주제, 통일되고 일관되게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쓴 글들만 나온다. 이거잖아.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부분은 이거야. 이 단락의 그 주제문, topic sentence의 특징. 복잡하지도 않잖아. 딱 두 개 아니야? topic sentence는 단락 내에서 가장 포괄적이다. 상황에 따르기 포도 과일. 즉, 포괄적이란 말은 보통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항상 보충 설명이 있어야 돼. 즉, 포괄적인 거에 상대적인 세부적으로 쓰여진 말들, 추상적인 거에 상대적인 구체적으로 쓰여진 말들, 얘네들을 통해서 항상 보충 설명문이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보충 설명문 자체는 예시상술 구현이었지. 예시상술 구현. 그래서 뭐 이게 느낌으로 보면 이런 거잖아. 뭐 주제문이 있어. 그래서 여기 서포팅 디테일, 보충 설명. 얘가 1번이 있어. 그럼 얘가 2번이 있어. 그럼 이런 식으로 주제문 자체를 보충 설명을 얘네 두 개를 통해서 얘도 얘를 설명을 해주는. 그래서 얘가 주제문이 된다. 가장 포괄적이다. 라는 식이 이제 개념인 거잖아. 지금 초반에는 요거만 좀 구분하는 걸로 주제문하고 보충 설명문만
구분을 하는 걸로 거기에 좀 집중을 해주자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약간 내신할 때 우리가 좀 느끼긴 했지만 관점을 조금 바꿀 게 주제문 자체가 반드시 하나의 문장은 아니고 특히 왜 양관식 같은 경우에 주제문을 주고 보충 설명을 주고 재진술 표현 좀 바꿔서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 그런 것도 종종 있었잖아. 두 문장이 될 수도 있어. 그리고 왜 우리가 내신하다 보면 야 이거 좀 애매한데 두 개의 문장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주제를 이끌어내서 이렇게 주제라고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었잖아. 그럴 수도 있어. 두 문장을 합쳐서 주제를 만드는 경우. 그 다음에 왜 우리가 또 우리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 올도 같은 거 나왔어. A라는 문장에서 B라는 문장에서 비록 얘기하지만 그러나 B다. 특정 부분 여기만 주제문인 거죠. 물론 뭐 합쳐서 통일하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정 부분만 주제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제문에 대해서는 너무 하나의 문장이다라고 고정관념은 갖지 말고 얘가 여러 번 한 두 번 정도 나올 수도 있고 한 두 문장 정도 합쳐야 될 수도 있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잖아. 주제문 없음 구조도 있잖아. 사과 배탈기에서 합쳐가지고 종합적으로 바이리아라고 이끌어내는 경우도 있었잖아. 분명히 그지? 그래서 약간 융통성 있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게 주제문 쪽이다 이게 부충 설명이다 라는 걸 구분하는 거는 되게 중요하잖아. 그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일단 이놈을 샘플로 한번 보도록 해요. 자, 경험 있는 작가들은 인베리어블리 알아야 되는 말이지만 일단 패스, 수식어. 수식어가 되게 중요한 거는 되게 많진 않아. 드물어. 글을 쓴다. 토론의 클라이밋. 환경에서. 토론의 분위기에서. 클라이밋이 어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기후니까 토론의 분위기. 오케이, 그렇구나. 팩트야? 오피니언이야? 잘 모르겠어. 그들의 글은 계속 보충 설명을 나가고 있는 느낌이지? 같은 사람이잖아. 경험 있는 작가. 글이 보통은 삽입된다. 인베드, 끼워 넣다, 삽입하다요. 어디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 견해가 있는 맥락, 그런 상황에서. 오케이. 이게 지금, 이거,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이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 디스커션이고, 그런 맥락이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고. 그럼 결국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토론하는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있는 상황에서 얘네들 글 자체가 끼워 넣어진다는 게 만들어진다, 써진다 해서 글을 쓴다. 작가들이 그러니까 파란색은 파란색, 빨간색은 빨간색 같은 의미를 표현을 다시 덧붙여서 얘기해 준 거잖아.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자세하게. 그게 이제 부연 설명이 되는 거 아니야? 탑백 센텐스로서 일단은 자격을 갖췄고. 세 번째 문장을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일단. 그래서 많은 many writer. 쟤네하고는 다른 게 일반적으로 다른 작가들인데 특히 학계, 아카데믹 커뮤니티, 학문 공동체, 학계에 있는 작가들. 또 글 쓰는 사람이 학계에만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다양한 분야에 있을 거고 때 보면은 구체적인 직업명이 열거되고 있으니까 얘 뭐다고? 예시, 보충 설명 예시가 시작됐구나.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첫 문장을 탑픽 센텐스로 이런 식으로 확정을 하는 경우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역접의 연결사잖아. 보통 역접의 연결사가 전반 부분 여기 정도 나오면 무조건 뭐 거의 예외 없이 주제문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한 요 정도에 나왔어. however. 그럼 얘는 역접이라기보다는 대조일 확률이 높지. 대조라는 거는 얘도 사례고 얘도 사례 예시인데 얘랑 서로 완전 반대되는 예시고 하지만 얘도 둘 다 주제문을 공통으로 보충 설명을 해주는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게 대조의 전개 방식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를 꼭 확인을 해봐야 돼. 역접 있는 문장은. 그래서 만약에 이 내용이 우리가 주제문으로 인식한 내용하고 별 차이는 없어. 왜냐면 얘가 주제문이고 얘가 대조라고 하면 얘가 부연 설명 해주는 거니까 얘도 얘네 둘이만 반대인 것 뿐이잖아. 그치? 그러면 오케이 대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네. 주제문 끝인데 여기가 이거하고는 완전 다른 얘기야. 처음 보는 얘기야. 그럼 이게 주제문 될 수 있겠지.
그 정도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후반부에 갔을 때는. 자, 그래서 이제 얘는 실제로 여기 전혀 역적이 없기 때문에 끝! 이게 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주제 자체가 글쓰기에 있어서 토론의 중요성, 그게 주제였었어. 토론, 글쓰기 그냥 두 개잖아. 그거였어. 내용도 간단하게 일단 하나 볼게. 그래서 이제 많은 작가들, 특히 학계에 있는 작가들은 직접 반응을 한대. 다른 작가들한테.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작가들의 생각에 직접적으로 반응해서 글을 쓰는 거야. 얘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것도 계속 같은 얘기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과학자가 있어. 얘는 re-examining, 재검증을 해요. 실험 절차인데 다른 과학자들. 그러니까 다른 과학자들이 착안을 해낸 아이디어인 실험 절차를 얘가 다시 한번 재검증해서 다시 쓸 거 아니야? 난 이렇게 쓴다라고. 이렇게 실험할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얘를 뭐 분사구문 같은 느낌으로 봐서 얘를 주어처럼 동사처럼 해석해도 되고, 아니면 생략구문처럼 해서 여기까지 빼면은 디렉트리 얘가 직접적으로 뭐 재검증한다, 뭐 이거 빼서 여기다 넣어서 뭐 이렇게 봐도 되고 상관없을 것 같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문학비평가. 얘도 글 쓰는 애요. 비평의 글. 해석에 문학을 비평하는 게 해석하는 거니까 작품에 대해서 기존의 만연한 프리베링 방법에 대해서 예외를 취한다. 즉 이게 이의를 제기하는 건데 그냥 목적어에 대해서 예외를 취하다잖아. 그 자기만의 방식으로 글을 또 쓰는 거지. 기존 방법에 대해서 보고 반응해서 글 쓰는 걸로. 그 다음에 뭐 사회학자가 있어. 뭐 제공하는 거 대안적인 설명. 자기 얘기지. 어떤 다른 사람들 데이터, 그지? 다른 사람들 아이디어를 받아서 대안적으로 다시 글을 쓰는 거고. 역사가 있어. 참가하는데 참가자 응답자로서 뭐 컨퍼런스 회의에서 이것도 가서 하겠지. 그래서 위에 나온 such people, 이 여러 사람들은 are not writing, 글 쓰고 있는 게 아니다. 진공 상태에서. 만약 이제 이런 것도 괜찮아. 이쪽 지문을 할 때는 이게 좀 개수는 많이 압축이 됐으니까 내가 만약 이걸 내신 지문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봐. 혼자 서 있는 걸 진공 상태라고 하잖아. 혼자 글 쓰는 게 아니라 남이 있는 거니까 얘를 내용과 관련된 거를 시험을 출제를 하려면 빈칸이든 뭐 어휘든 간에 꼭 이 단어를 꼭 내야 되는 거지. 이거 상대 개념인 거잖아. 다른 사람이 없는 사람, 혼자 상태에서 글을 쓰는 게 아니다잖아.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 지시자가 나왔네. 이 문장의 위치, 문장 삽입도 가능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번 더 생각해보면 좀 더 좋긴 할 거는 같아. 그치?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그래서 얘는 그 밑에 구조적으로 잘라놓은 게 이게 부연 설명 하나고, 그 다음 예시에서 또 다른 부연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연 설명, 부연 설명 1, 부연 설명 2, 부연 설명 3. 내용을 좀 나눠놓긴 한 거야. 좀씩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 앞에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한테 반응해서 글 쓰는 애들은 혼자 쓰는 게 아니야. 즉 다시 말하면 걔네들의 아이디어는 종종 기원한다. 토론에서. 걔네들의 글은 토론의 반응이다. 걔네들의 논문들 추가 토론을 잘못하도록 디자인돼. 보완된다. 의도된다. 설계된다. 의도가 된다. 이렇게 된 거지. 깔끔한 두 가지씩 되겠지. 오케이. 이거 인베리어블리는 이게 배열이가 다르다고 다르게 할 수 있다는 타동사도 돼서 다르게 할 수 있는, 다르게 할 수 없는. 그래서 한결 같은 게 always 배열이 다르게 할 수 없는. 근데 우리가 거기서도 단어 하나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베리어블이잖아. 베리어블. 이게 다르게 할 수 있는도 되지만 얘가 상수 변수할 때 변수 또는 변인이라고 해석 많이 됐었잖아. 무슨 뭐 상관관계 이런 거 얘기할 때 변수, 변인. 그래서 인베리어블리는 다르게 할 수 없는, 항상 똑같은, 한결같은.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책의 1페이지 밑에가 지금 얘기해 준 거를 세 가지를 좀 쪼개놓은 거야. 자, 그 다음에 2페이지를 한번 가보시죠. 이것도 똑같아. 단락이 기본이어서 좀 전에 한 것처럼 토픽 센텐스가 있고 서포팅 디테일즈가 있다. 그런데 이제 그 박스도 똑같은 얘기인데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메이저 디테일, 마이너 디테일이라는 게 있는데 책발 잠깐만 보면 뭔 얘기하는 거냐면 주제문이 있었어. 근데 이걸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메이저
주 세부사항이 있다면 메이저 디테일. 근데 요 주 세부사항을 부연 설명해주는 마이너 디테일, 부세부사항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얘는 직접적으로 주제문을 설명해 주진 않아. 이걸 설명해 줘. 그래도 맥락으로 봤을 때 이게 전체가 얘를 부연 설명해 주는 거, 보충 설명해 주는 것으로 이런 식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가다 보면 약간 이쪽 느낌이 3,000보로 빠진 느낌도 있지만 사실은 크게 큰 전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다르진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특히 내신 같은 거 할 때 너무 지역적인 것만 외우지 말고 딱 뭐 이해하고 주제문 했으면 크게도 한번 봐야 돼. 그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제문 있었어? 구조화시켜서 보충 설명 이렇게 한 세 등분 정도 나눠서 답사라는 거 있잖아. 그 전체를 가지고 판단해주면 문제 푸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지. 그치, 지금 우리가 그 문제에 봉착한 건 아니니까. 단어를 몰랐어? 이렇게 내려서 다른 얘기지. 아니, 근데 이거를 계속 꾸준히 해줘야 돼. 왜냐면은 이걸 통해서 모의고사도 잘 풀 수 있으니까. 3페이지는 그래서 이제 뭐 도식화하는 거 작년에도 봤던 거거든. 이건 뭐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는 나중에 그쪽 그 단락 전개 방식 할 때 다시 그때 그려가면서 얘기를 해줄게. 개괄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라. 그래서 이제 오늘은 6페이지부터 보면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이게 책을 편집을 하던 당시에는 아직 수능이 안 쳐진 상태였었기 때문에 수능 문제를 올해 거는 못 났거든? 그래서 칠판으로 하나만 보고 가자고. 그리고 이게 이제 올해 24번이었는데 정답률이 제목치고는 되게 낮았던 거야. 그 4등 문제였거든? 그러기 쉽지 않은데 한번 해봐. 주제문하고 보충설명 골라가지고 선택지는 다음 페이지이기 때문에 일단 첫 페이지 보고 주제만 한번 골라보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한번 해봐. 이러면 칠판으로. 이거를 준비해서 내가 한번 해볼게. 어때? 해봤어? 이게 주제문 구하는 건 이 문제는 30초 컷이요. 선택지를 잘 만들었어. 그래서 평가원은 어떻게 보면 선택지 참 잘 만드는 거지. 내신하고 좀 다르게. 내신 약간 억지도 있잖아. 자, 일단 사람들은 Don't usually think of touch. Think of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지. 우리는 3학년이니까 이 정도 알아야 되나요? 템포럴이란 말? 시간에? 템포가 시간이잖아. 시간적 현상으로 간주하지 않는 데. 촉각 건드리는 데. 터치. 거시네 일단 전반부 더 중요하지 않냐? 그치? 그러나
그게 아니고 그거 터치지 지금 요거 터치. 얘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원급 비교가 나오거든. as 형부 as B. 그 원급 비교는 A는 B만큼 형부하다인데 그냥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앞에 부분을 강조하는 거잖아. 얘가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거지. 이게 이놈 A가 이러하다는 거지. 요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두 가지 합쳐주는데 터치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수식어요. 모든 한 조각 한 조각이 as time based as가 나왔지? 이거지 뭐. 시간 기반이다. 그게 공간적인 것만큼이나 시간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이게 뭐가 돼? 역적도 있지만 우리가 이거 공감을 하잖아. 야, 건드리는 게 어떻게 시간적 현상이야? 공간적 현상 아니야? 근데 얘는 그렇지 않고 시간적 현상이라는 거잖아. 터치, temporal phenomenon이야, time based야. 그래서 얘는 오해의 통념 진실 구조가 된 거지. 미스 트루스야. 그 다음에 여기서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게 청구장 뭐 그렇다 쳐. 일단 구문적으로 중요한 거니까 주제문이 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정도만 갖다 치면 너는 실험을 할 수 있다. 실험을 왜 하는 거야? 이거 알아볼 수 있다는 거잖아. 너 자신이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할 수 있어. 그럼 당연히 하나의 글, 하나의 주제, 통일되게 얘기해야 되니까 실험은 첫 문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 될 거 아니야? 예시. 끝. 그 다음에 역접이 없어. 끝. 그래서 뭐 여기까지만 딱 보면 돼. 두 번째 문장까지만.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키워드는 주제문 찾을 때 터치 플러스 타임 베이스드, 시간 기반 또는 템포럴 피나미나 뭐 시간적 현상이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선지를 잘 만들었어. 선지 한번 자, 골라봐. 선지를 한번 골라봐라. 안 지워도 되겠지? 지우지 뭐. 지워. 역시 뭐 평가원은 선택지는 깔끔하게 잘 만들어 주시는 걸로. 내신하고 비슷해. 둘 중 하나 고민할게요, 또. 그래서 매력적 오답 하나 30%짜리가 있어. 뭐 상당히 높은 거 그지? 정답률이 40몇 프로였는데. 어때? 몇 번하고 몇 번일 것 같아? 두 개만 일단 줄이자면? 그리고 4번. 그치? 왜냐면 나머지는 진짜 말이 안 돼. 이게 타임하고 터치하고 시간 들어간 말이 이거밖에 없어, 사실. 나머지는 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둘 중에 고민해봐야 되는 거지. 그럼 일단 둘 다 그럴싸해. 일단은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 동사 강조하고. 다시 말하면 시간이라고 하는 게 터치에, 촉각에 숨겨진 에센스, 본질, 또 뭐 정수이다. 뭐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촉각의 역할, 터치의 역할.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형성을 함에 있어서, 형성을 할 때, 이것도 뭔가 그럴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이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거 기반이라고 하는 게 이게 기반이 돼서 이게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선후관계를 따지면 타임이라는 게 근본을 이뤄서 터치라고 하는 게 생겨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라는 게 터치 밑에 깔려 있는 거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터치라는 거 밑에 숨겨져 있는 본질이다. 2번 괜찮기도 한데 그럼 4번은 뭐냐면 시간의 개념이라는 걸 다 지우고 그냥 시간이라고 생각해보자고. 시간을 만들 때 얘의 역할이니까 얘가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럼 쟤는 터치가 뭔가 역할을 해서 시간을 만드는 거야. 선후관계가 바뀐 거야. 이게 되니? 이것도 잘 만든 거지. 선후관계 바꿔주고 두 단어를 가지고. 인과관계 바꾸는 것처럼. 4번을 30%가 찍었어. 그럴싸해 보였나 봐, 4번 자체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선택지를 보는 거를 좀 정확하게 좀 잘 볼 필요가 있겠다. 하나하나 좀 선택지를 진짜 공들여 봐야 돼, 어떻게 보면은. 지문 자체에는 되게 저런 거는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게 이제 그 평가하는 스타일이라면 내신에서는 뭐 이런 부분에서 난도를 높이면 역시 내신도 이런 거가 있으면 뭐 단어 하나 계속 우리가 계속 여태까지 2년 동안 했던 것처럼 말이 안 되는 단어 하나 가지고 오답을 만들거나 아니면 진짜 무식하게 단어를 어려운 단어를 주거나 이럴 수도 있긴 한 거지. 그래도 너무 좌절할 필요 없어. 너는 뭐 어려운 단어 완전 겁나 그런 거 주면 나머지 4개 확실히 아닌 걸 지울 수 있거든. 그러니까 찍으면 돼. 걱정 안 해도 돼. 진짜 빈도 낮은 단어 준다고 했을 때.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6페이지 고고! 우리가 지금 유닛 4까지는 뭐를 목표로 하는 거냐면 주제문과 보충설명 고르는 것을 분리만 좀 해보자. 이제 구별만 해볼 수 있으면 되겠다고. 한번 6번, 6페이지에 1번 한번 해봐. 오늘은 뭐 미리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천천히 보는 거야.
어때 한번 봐도 돼? 얘는 81%짜리 잠깐만요. 여기 좀 쉬었던 거고. 일단 그 첫 문장 자체는 전면 보니까 뭐 잘 안 읽혀도 일단 다시 보긴 할 건데 패스해볼게 어떤 주고 했어. The concept of information, 정보의 개념, 뭐로서? 제품으로서. 이거는 본격이지. 즉 다시 말하면 그거 자체의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의 정보의 개념이 이제 동사지 발생을 했다, 등장을 했다. 이멀지, 어피어잖아, 나타났다. 그러니까 정보라는 게 그거 자체의 가치가 있는 재화인 제품으로서 개념이라는 게 등장을 하신. 오케이. 설명문이죠, 여기 다. 인과관계 중요하지? 그래서잖아, 결과적으로. 그러한 사람들, 뭐, 조직들, 국가들, 어떤 파제스, 소유하는 가장 높은 품질의 정보를 가진 애들이 잘 살 가능성이 있는 거지, 번창할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우리가 인과관계 두 개를 합치면 주제문 느낌이 있지. 정보 자체가 가치가 있으니까, 제품이니까 좋은 정보 갖고 있는 애들이 잘 살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만 더 보면 조사야. 인베스티게이션. 뭐의 조사를? 정보의 이코노미, 경제학에 대한 조사야. 오케이. 정보 돈 되니까 잘 살아 이거잖아. 부충 설명, 부연 설명이네. 이런 조사들은 encompass, 포괄한다, 둘러싸다, 아우다야. 다양한 캐러거리, 범주들을 뭘 포함해서 이런 것들 쭉쭉 해서 여기가 10가지 나오고 있다. 무조건 부연 설명이지. 역적 있나? 역적 있어.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너무 많이 봤는데 뭐 여기까지 봤다 쳐. 수능인데 여기까지 봤어. 확인해야지. 그런데 it is clear that 이거 봐라. 이거 중요한 문장이네. 클리어하다잖아. 명확하다잖아. 강조하는 거 아니야 이거지? 명확하다. 정보라고 하는 것이 has taken on, 띄다, 떠봤다지. of its own, 그거 자체에 생명을 띄고 있다라는 것이 명확하대. 뭘 벗어나서 뭐 외부에서? 매체 외부에서. 그 매체 안에서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이게 무슨 얘기냐? TV가 있어. TV라고 하는 매체 안에 정보가 들어있을 거 아니야? 이제 정보가 포함된 매체야. 근데 정보는 이 TV라는 정보 전달하는 매체를 벗어나서 그것 자체의 가치, 생명력을 띄고 있다는 얘기지. 정보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같은 얘기네. 참고자하고. 그렇지. 그래서 얘 주제문, 얘가 더 좋은 주제문이긴 한데 강조가 있으니까 그래도 앞에 요거 주제문 이렇게 형광펜을 해주면 되지. 이 정도 형광펜에서 확인을 해보면 돼. 얘도 사실 주제문 2번 준 거야. 양말식. 그래서 선택지를 보면 뭐 여기 대단히 매력적 선택지 오답은 없어. 그냥 이거잖아. 정보기반사에서 정보 독자적 상품가치. 이거를 10%가 골랐는데 정보의 효율적 교환, 조직의 생산성 뭐 그런 얘기가 비슷한 게 아마 있었던 것도 같아. 자 그러면 이 중간에 이거 다시 보면 이 with AB문이라고 하는 거지. with 주어처럼 ing 동사처럼 PP도 동사처럼 주어가 ing 하면서잖아. 이 발브라는 게 진화하다야. 진화는 천천히 발전하는 거야. 천천히 발전하다. 산업사회가 그냥 발전하면서 발전하면서 정보 기반 사회로 바뀌면서 정보 개념이 재화로 바뀌었다는 거고. 그럼 사실 우리가 처음에 그 인과관계로 생각을 했을 땐 2가지 개념이 들어갔었거든. 정보, 그거 자체가 가치가 있어.
그래서 좋은 정보 있는 애들이 잘 살아. 번창해. 여기까지 집어넣어도 되기는 해. 근데 여기까지 그렇게 인식했지만 여기에서는 이 얘기 빠졌네? 이 얘기만 하는 거구나. 그렇게 압축을 한 거고. 사실 여기까지 넣어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려면은 인과학을 통해서 요약문이 좋겠지. 그치? 이 문제 자체로는. 뭐 상관없어. 여기까지도 같이 묶어서 이해를 하면 될 수 있다고. 다시 보면, 그러니까 이 정보가 돈 된다.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 조사 자체는 어떤 범주들을 포함하냐면, 첫 번째로 뭘 포함해서냐면, 정보라든지 정보 서비스의 비용. 이제 인터넷도 돈 주고 쓰는 거잖아. 그 다음에 정보의 영향. 의사결정에 미치는 정보의 영향.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보 자체가 그거 자체 재화로서, 제품으로서 가치를 주고 의사결정을 통해가지고 또 뭔가 돈 벌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절감, 세이빙, 절약. 효과적인 정보 습득으로부터. 그리고 또 정보의 영향, 생산성이지. 여기 생산성 얘기가 나오네. 그리고 그 특정한 에이전시, 기관들의 영향, 뭐에 미치는 생산성, 그 조직의 생산성, 그게 기관은 중요하지 않겠지. 그래서 명백히, obviously, 많은 이런 분야들은 오버랩, 겹치지만 서로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어. 하지만 명백한 거는 이런 거 안에 들어있는 정보는 그것만 따로 떼어서 그 자체의 생명, 즉 가치를 띈다. 정보는 뭐가 되냐면은 인정이 되는 실체가 된 거야. 엔티티, 실체. 그러니까 구체적인 하나의 실체가 된 거죠. 그냥 뜬구르지 않는 개념이 아니라 실체가 이거 돈 주고 거래할 수 있으니까 측정되고 평가되고 가격이 매겨져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일 수 있지. 됐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는 여기 뭐 인과관계가 있지만 이거 자체도 결국 보충 설명이 된 거라 토픽 센텐스를 주고 여기다 보충 설명, 뒷받침 문장, 다시 토픽 센텐스 이런 구조다 라고만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 책은 그 오른쪽에 보면은 옆에 다시 설명돼 있어? 주제문 표시도 돼 있고 복습할 때 볼 때 약간 참조를 해주면 되겠다고. 오케이. 자, 8페이지로 넘어가서 2번도 한번 해보도록 해요.
봤어? 한번 같이 봤대? 자, 일단 처음에 나오는 거 올해 되게 많이 나왔거든. 인베이디어 동사요. 침입하다, 뭐 공격하다, 인베이전. 뭐 사생활 침해할 때 인베이전 오브 프라이버시 이렇게 얘기하거든. 뭐 침입, 공격이야. 내추럴 커뮤니티. 내추럴 커뮤니티는 천연의 공동체니까 그냥 뭐 생태계예요. 그 맥락상 되게 계속 나오는 에컬러지를 얘기한다고. 뭐에 의한 non-indigenous species. 여기 밑에 주석은 있지만 알아야 되는 게 이게 개별해라는 인디비주얼이고 이게 진이 유전자에서 탄생 볼트잖아. 어근으로 개별적인 각각의 탄생이 있는 원산종의 토착종이라는 네이티브에 해당되는 말이지. 그럼 원산종이 아닌 애들을 준 거야? 외래종이지. 비토착종이라는 게 외래종. 황소개구리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 거지. 걔네들이 우리 생태계에 침략을 하는 거야. 그럼 생태계 파괴되면 모르잖아. 그게 현재 rated 동사 평가하다니까 평가되고 있어. 뭐로써 가장 중요한 세계적 규모의 환경 문제들 중에 하나. 헐, 여기 중요한 거 나왔지. 최상급에다가 중요하다면 중요한 거잖아. 이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문제 제기까지 한 거 아니야? 프로그램. 그치? 오, 외래종에 의한 생태계 침입이라고 하는 게 문제구나. 환경 문제. 일단 뭐 저 소재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소재지. 그럼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잖아. 주제문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나오려면 그냥 계속 문제다라고 쫙 보충 설명해주고 끝 하거나 그럼 첫 문장이 주제문이 되는 거고 해결책을 제시하면 그게 주제문이 되는 거잖아. 그치? 보통은 해결책의 후반부에 나오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이렇게 첫 문장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일단 한번 가보자고 그냥 순서대로. 바이오디버시티 생물 다양성의 소실. 걔네들이 와가지고 걔네들은 컨선 걱정을 만들었어. 젠 만들다요. 뭐에 대한 걱정? 결과, 그로 인한 결과. 생태계 기능에. 그렇지. 저렇게 생명체, 생물 다양성이라는 게 없어지면 그 생태계 기능에 따른 그에 대한 결과가 안 좋아질 거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할 거고. 걱정을 하는구나. 그래서 does 관계를 이해하는 거. between both 둘 사이에. 이거 또 다른 문장이에요. 이게 주어 동사지. 둘이라고요? 어떤 거? 이거 생물 다양성 줄어드는 거랑 생태계 기능하는 그 결과라는 그 사이에 관계 이해하는 게 주된 포커스, 초점이 됐대. 저기 집중하는 거지 생태 연구에 뭐 지난 20년 동안. 이거는 문제는 아니네. 계속 이제 뭔가 연구를 해서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것 같긴 하거든. 그렇지? 그 다음 문장에 여기서 뭐 이 말이 중요한 건 아니고 가설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오히려 이제 선택제 보면 이걸 그대로 쓰는 것도 있지. 그럴싸하게 이게 중요하잖아. 인용이라는 건 중요하잖아. 필자의 주장을 대표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애잖아. 오케이, 인용 나왔어. 저 사람이 뭐라고 하나? High diversity, 높은 다양성, 즉 생물 다양성 되겠지? 걔는 증가를 시킨다. 경쟁력 있는, 경쟁적인도 되지만 컴페러리고 경쟁력 있는 공동체 환경을.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이 소실됐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면 생물 다양성이 높은 그런 생태계는 뭔가 경쟁력 있는 환경이 된대. 누구한테 최한택일지 뭐, 그지? 일관돼야 되니까. 그리고 만들어 그 공동체 커뮤니티를 더 어렵게. 그치? 침입하기가. 오케이. 해결책 느낌 있네. 생물 다양성이 뭔가 존재하도록 해주면은 외래종의 어떤 침입에 견딜 수 있다는 얘기잖아. 해결책 느낌이 있어. 보충 설명만 나온다면 많은 생물 다양성 실험들이 오케이. 생물 다양성 실험 됐어. 위에서 언급한 저 사람의 시대 이후로
오케이. 보충 설명, 부연 설명. 그치, 여기 부연. 그러면 우린 주제문은 이놈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다 라고 봐도 돼. 그럼 앞에 부분은 이제 우리가 구조 파악할 때 뭐라고 그래요? 여기를 도입, 인트로덕션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자, 생물 다양성, 외래종한테 잘 버텨 이거야. 외래종이 침입 못해. 그리고 여기 훑어보는 버릇은 중요하잖아. 계열폴, 순적, 포들, 첨가모아, 첨가부연, 순적. 끝이네. 해보지 뭐. 자, 1번은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하바우스. 뭔가 이제 조각을 해서 밖으로 끄집어 낸다는 얘기인가? 저게 원래 개척하다지만 좀 몰랐다 치죠. 동사잖아. 이거 하는 거잖아. 더 많은 비어있는 생태 공간을 뭐 해라. 카바우스는 뭔가 밖으로 파내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이게 주인공이 생태계에 비어있는 게 아니잖아. 원래 채워야 되잖아. 생물 다양성이 많아야 되니까 반대로 얘기한 거잖아. 그 다음에 생태계의 수호신, 가디언, 지켜주는 사람. 다양성이, 그지? 외래종의 침입을 저항을 한다. 이거 뭐 두 마리 다 들어갔으니까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으네. grasshopper, loser. 모든 걸 움켜줘라. 그럼 모든 거를 잃어버릴 거다. 지금 무슨 얘기야? 종이 풍부하지 않은 거지. 빈약한 생태계의 필수 조건들, 필요사항이래. 그러면 모든 걸 움켜쥐고 모든 걸 잃어버린다? 전부가 아니면 전무다? 뭐 그런 얘기 같고 이게 전혀 무관한 얘기지. 종 다양성이 많이 있어야지 그 생태계가 침입에 잘 경쟁력 있게 버틸 수 있다 했잖아.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것처럼 도전이래. 검증하는데 요 가설이었잖아. 생물 다양성, 침입성 가설에 대한 도전을 뭐 검증해냈잖아. 뭘 도전을 해. 그 다음에 diversity dilemma, 다양성 딜레마. 딜레마는 둘 중에 선택을 할 수 없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상황을 딜레마라고 하잖아. 더 많이 경쟁력이 있을수록 더 적게 안정되다. 다양성이 있으면 좋다며. 왜 더 적게 안정돼야 돼? 답은 2번인데 얘를 5번을 오답을 많이 골랐어. 15%. 왜 이걸 골랐을까? 이 말 이런 거 좋아 보여서 그런 건가? 이 말도 그렇고 본문에다 사용된 말이긴 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뭐에는 2번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자면 이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많은 실험이 됐는데 진행이. 그리고 일부 메커니즘, 방법 기제라고 하는 게 has been proposed. 제안됐네? 설명하려고. 자주 관찰되는 부정적인 관계를 말 복잡하네. 뭐 사이에? 다양성과 침입성 사이에. 그러니까 다양성과 침입성 사이에는 부정적인 관계가 관찰이 됐었나 봐. 그걸 설명하려고 뭔가 이제 설명을 해놓은 거고. 이게 그런 느낌이지. 부정적 관계라는 거는 이게 올라가면 이게 떨어지는 거고 이게 떨어지면 이게 올라가는 거고 그게 어떤 음의 상관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원래 우리가 비사이드는 뭐뭐의 옆에라는 전치사잖아. 이게 전면구다. 이건 사실 크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게 전면구인데 뭐뭐 외에도라는 것도 첨가 부연이 돼요. 뭐 외에도 이런 비어있는 생태계의 적소, 지위라고 되어 있는데 오랜 얘기도 하다가 EBS에서 많이 사용됐었거든. 어떤 적소, 그러니까 적당한 장소를 얘기하는 거야. 지위든 뭐 적소든 간에 이런 감소되는 변화. 그러니까 비어있는 부분이 저렇게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줄어들 거 아니냐? 이게 첫 번째 그 효과가 하나 있는 거고 이걸 통해서 하이 디버서리. 그런데 증가는 되는 거야. 가능성이. 뭐에? 경쟁자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대. 근데 그 경쟁자는 막는 거지. 침입의 성공을. 그러니까 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가지고 황소 개구리 침입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경쟁자가 많으면
이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면 얘네들이 많아질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생태계를 지킬 수 있는 거고. 이거 좀 다른 거지? 여기가 지금 열거가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야. 이 부분이 지금 열거가 됐다고. 1번, 2번. 하여간 이 두 가지 외에도 diverse community. 이렇게 다양한 저 생태계라고 보는 게 좋겠지, 공동체보다. 생태계가 가정이 되지 자원을 사용하는 걸로 더 완전하게 자원을 사용을 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침입자의 능력, 뭐 하는 능력? 확고하게 확립하고자 하는, 즉 자리 잡고자 하는 능력을 제한을 하신대. 기존 애들이 잘 살고 있으면 새로운 애가 자리 잡고 잘 살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잖아. 확립하다는 것은 자리 잡고 터잡는 걸 얘기하는 거야. 게다가지 네 번째, 더 more diverse community, 보다 다양한 생태계는 believed to be more stable, 더 안정된 것으로 믿어져요. 왜? 걔네들은 use, 사용하니까 더 폭넓은 범위의 적소보다 생태적 지위라고 하는 게 그냥 장소인 거지 뭐. 그 환경상의 지위도 되겠지만. 이렇게 종이 빈약한 생태계보다도 또 그럴 수 있겠지? 안정되겠지. 더 많은 부분을 사용을 하니까. 그지? 특정 부분만 사용하면 좀 불안정할 수 있는 거잖아. 왜냐면 거기가 영향을 뭐 일기의 날씨에서 영향을 받으면 거기만 하더라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다양하게 다 쓰면은 아무래도 환경적 변화에도 덜 민감할 거니까. 그지? 그래서 뭐 얘는 답은 제목이다 보니까 요거 그 생태계 안에 있는 종다양성이라는 게 외래종 침입을 막아주기 좋다고 그런 얘기 되긴 하거든요. 한글로 쭉 풀면. 오케이? 이거? 또 뭐 괜찮았지? 이거? 다음에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아니요. 문제나 풀어봐서 한번 하나 문제를 봐. 간단하게 얘기해. 3번까지 하는 거야. 3번 유닛 2고, 그 다음 유닛 3으로 넘어가거든. 유닛 2가 연결되긴 하는데, 3번까지 하는.
됐어? 한번 같이 볼까? 한번 봐봐. 다음 시간에 좀 다시 할게. 첫 문장은 되게 포괄적이야. 사바나는 약간의 문제를 생태학자들한테 둔다, 제기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뭐냐면 생태학에서, 에콜로지에 있어서 공리가 있대. 공리라는 거는 누구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진실을 얘기하는 거, 원리. 완전 경쟁자는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게 공리를. 그래서 다시 풀어준 거거든. 동일 자원을 사용하는 애들은 뭐 조금이라도 하나가 우세하면 하나는 이제 당연히 멸종하고 하나가 지배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이제 결국은 뭔 얘기야? 이렇게 된 상태지. 여기 뭐 이제 온대이 지역이야. 세계 템플파트 온대이 지역에서는 이더 A or B, 나무가 지배하거나 숲이라는 지역에서는, 풀이 지배, 초지에서는, 그러니까 둘이 공존할 수 없는 거야, 얘네들이. 같은 동일 자원, 토양을 사용하니까. 그런데, 대조가 됐죠, 여기? 대조? 그런데, 사바나에서는 얘네들이 공리를 위반하고 함께 공존한다고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고전적 설명은 프로포즈, 제안을 한대. 왜 얘네들이 공존하냐면, 고전적 설명 방식이래. 나무는 깊은 뿌리가 있고, 역시도 대조지. 반면에 풀은 얕은 뿌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공존 가능.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까지 우리가 봤을 때, 현재까지 주제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면, 뭐 대조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거에 반하는 사바나 지역이 되는 거잖아. 그치? 완전 다른 경쟁자인데 공존하는, 공리를 위반하는 얘네들이 되거든? 그럼 선택지를 요걸 우리가 주제명이라고 인식하고 가봤더니 저게 없어. 소나무 즉 방만한 전쟁이래. 사바나 식물들 사이에서 왜 전쟁을 해? 둘이 공존한다는데. 이것도 벌써 말버리는 경쟁 관계가 아니잖아. 얘는 공존하는 애들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에 숨겨진 보물이냐. 공존, 이제? 그 다음에 4번이 오답으로 높았거든? 4번의 선택지가 18%. 그러니까 여기 정답은 50% 정도 했었는데, 이것도 높은 거지? 정답률이 상당히 낮은 거야. 사이클링이라는 게 돌아간다는 뜻이라 원이니까 순환적인 지배야. 얘에 대한. 나무가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지배를 한다는 얘기인데, 얘는 공존하는 애야. 그지? 같이 뿌리다. 그 다음에 이상한 동반관계, 컴패니언. 얘네 사바나에 사는 식물들, 즉 나무도 풀들도 다 얘네들이 생태계의 생태학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거잖아. 헐! 그럼 우리가 다 지워서 남는 선택지가 5번이었으니까 이게 주제공리심? 이렇게 된 거지. 포괄적이지만. 요 내용이 추가되는 거지. 사바나의 공리를 위배하는
저런 특징이 생태학자들을 곤란하게 한다. 설명을 못 해주니까 기존의 공리를. 그게 주제가 되긴 한 거지. 그래서 주제문 자체는 한 문장인데 이것만 가지고 풀기는 어려워. 여기까지 가져야지 당연히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숙제는 일단은 우리가 그 단어 세강 플러스 6개만 풀어봐. 얘를 22페이지까지요. 그 정도만 풀어갖고 오면 되겠고.